여기 유관순 열사를 잔혹하게 고문했던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춘영. 일제강점기 시절 악독한 친일 경찰로 악명을 떨쳤던 그는 1919년 천안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를 직접 체포합니다. 이후 정춘영은 유관순 열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잔혹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가 정춘영에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수감된 여학생들이 무수하게 매를 맞았고 손발이 묶인 채 발가벗겨져 마구간에 버려졌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주모자로 지목된 유관순 열사는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정춘영에게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던 정춘영은 해방 이후 충남 서천군에서 여관을 운영하다가 유관순 열사를 고문한 혐의로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지만 충격적이게도 별다른 처벌 없이 석방되었으며 이후 정춘영의 행적은 현재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독립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조선인 출신의 일본 헌병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상무. 1915년 전라도에서 태어나 23살의 나이에 교사가 되었지만 2년 만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돌연 일본 육군에 지원한 그는 조선인 최초로 헌병 조장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조선인 헌병 박종표와 함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당시 신상묵에게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목봉, 목검 등을 사용한 부타는 기본이고 물고문, 얼음고문, 불고문, 비행기 고문, 전기 고문, 맹경 고문 등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다양한 고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가 저지른 고문 사건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1건이고 그중에는 17세의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려 4명의 독립운동가가 그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악랄하게 고문했던 신상묵은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경찰로 활약했고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에서 경찰국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다 6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여기 광복 이후까지도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종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3살의 나이에 헌병보조원으로 일하게 된 그는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박종표는 차마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다양한 고문 방식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무려 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악질적인 친일행위로 인해 광복 이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지만 충격적이게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마산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1960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당시 경비주임이었던 박종표는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발포를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자 바다에 직접 유기하는 소름 돋는 짓까지 저지르죠. 해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7년 만에 사면을 받고 출소한 박종표는 부산에서 식당 운영을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독립군들에게 고문기라 불렸던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판락. 191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23살의 나이에 경찰이 된 그는 잔혹한 고문경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하판락이 고문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개발한 최악의 고문 기술인 착혈고문 때문이었습니다. 착혈고문이란 주사기로 팔 여기저기를 찌르며 피를 한가득 뽑아낸 후 그 피를 독립군의 얼굴에 뿌리기를 반복하며 고문실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문은 당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끔찍한 공포로 정신을 나가게 만들었죠. 그에게 착혈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가가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다른 이가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라고 증언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복 직전까지 독립군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하판락은 충격적이게도 해방 후 사업에 성공하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문당했던 독립군 후손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하판락은 전 국민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91세에 사망합니다. 여기 일본보다 더 악랄하게 독립군을 탄압했던 최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덕기. 1890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23살의 나이에 경찰이 된 그는 고작 14년 만에 고등경찰과장이 되며 초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일본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탄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오동진 장군, 의성단 단장 평강렬, 참의부 장창현, 심지어 도산 안창호까지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체포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는 잔혹함까지 보였죠. 경찰 생활 32년간 그가 체포한 독립군의 수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독립군 탄압에 앞장섰던 김덕기는 광복 직후 결국 체포되었고 친일파들 중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죗값을 다 치르기도 전에 석방되었고 이후 정릉 근처의 산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1000여 명의 독립군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최악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근.
188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20살의 나이에 경찰이 된 그는 약 10년 만에 경찰 고등과장이 되며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립니다.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독립군을 악랄하게 탄압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문왕제로 잘 알려진 고문경찰 김덕기의 상관이었던 이성근은 그와 함께 수많은 독립군을 탄압하고 체포하는데 그가 체포한 독립군의 수만 무려 1000여 명에 달했고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성근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받았고 충청남도 도지사 등 각종 고위직에 올랐으며 심지어 총독부가 직접 작성한 조선공로자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이성근은 광복 이후 거물급 친일파로 분류되어 반민특위에 의해 1순위로 체포되었으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났고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에게 납북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광주의 학생들에게 암살까지 당할 정도로 악질이었던 친일 고문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주봉. 1900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20살의 나이에 경찰이 된 그는 약 15년 만에 조선인으로는 가장 높은 경찰직급인 경시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광주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고문했기 때문이었죠. 1929년 광주 지역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이 시작되자 노주봉은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의 고문이 일본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혹해서 고문당한 학생들 대부분이 반신불구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노주봉은 경찰을 피해 전국 각지로 몸을 숨긴 광주학생운동 관련자를 고문하기 위해 직접 출장까지 다녔고 이로 인해 그는 출장 고문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죠.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전라남도 경찰부장에 임명된 노주봉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과 마찬가지로 친일 전력이 있는 경찰들을 등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격분한 3명의 광주 청년들에 의해 광복 2개월 만에 집 앞에서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일제 고문 기술의 70%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최악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덕술. 1899년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21살의 나이에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악질 고문경찰이 됩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 이미 잘 알려진 고문으로도 모자라 직접 새로운 고문수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이 전국 고문 기술을 총정리했는데 그중 70%가 노덕술의 작품이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죠. 이로 인해 노덕술은 고문기 합한낙, 고문왕 김태석과 함께 최악의 고문경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렇게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노덕술은 광복 이후 장교로 입대해 헌병대장까지 오르며 반공투사로 변신해 승승장구하다가 1955년 권력암투, 밀수범죄 가담 등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악랄했던 친일 행적으로 인해 고향에서도 외면당했으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다 체포되기까지 합니다. 이후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잊혀진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68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여기 독립군들에게 고문왕이라 불렸던 악명 높은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석. 1882년 평안도에서 태어나 30살의 나이에 경찰관 통역사가 된 그는 단 10년 만에 형사과장이 되며 초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수많은 독립군들을 체포하고 고문했기 때문이었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폭탄으로 암살하려다 실패한 독립투사 강호규를 비롯해 밀양폭탄 사건의 이성우, 황상규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보다 더 혹독한 고문과 취조를 자행해 고문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독립군들을 고문했던 김태석은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도주하려다 실패해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자신이 독립군들을 구한 애국자라는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김태석 역시 석방되었고 이후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백범김구 암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었던 최악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봉덕. 191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지만 단 3년 만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돌연 일본의 경찰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경기도청의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며 물류체계를 통제해 일본이 조선의 각종 물자들을 수탈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죠. 이러한 친일 행각으로 광복 이후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던 전봉덕은 당시 친일 경찰들의 최대 도피처였던 육군 헌병대에 입대합니다. 1949년 백범김구 암살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헌병 부사령관이었던 전봉덕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에 안두희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뒤 1년 만에 돌연 전역을 해버리고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이후 백범김구 암살 사건의 배우가 전봉덕이었다는 관련자의 충격적인 내부 폭로가 나왔으나 전봉덕은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버린 뒤였고 그렇게 미국에서 잠적하다 1998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여기 300명의 독립투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최악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연.
1897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21살의 나이에 함흥경찰서 순사가 된 그는 약 20년 만에 경찰 내 최고위직인 경시까지 올라갈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탄압했기 때문이죠. 그는 함경도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데 앞장섰고, 특히 해상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는 무려 3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죠. 이로 인해 최연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북쪽의 고문왕, 해산의 악마 등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칩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에서 경기도 경무과장을 지내며 여전히 승승장구하던 최연은 과거 자신과 함께 독립투사들을 탄압했던 동료들이 북한의 친일 색출 작업을 피해 월남하자 이들이 대한민국 경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름 돋는 짓까지 저지르죠. 결국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가벼운 판결만 받고 풀려났고 이후 6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여기 독립투사 탄압 전문부서 형사고등계를 창시한 최악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승훈.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긴똑강을 외치던 일본 경찰의 실제 모델인 유승훈은 21살의 나이에 일본 순사가 되어 종로경찰서에 발을 들입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에는 독립투사들을 다루는 별도의 부서가 없었으나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유승훈의 요청에 조선총독부는 독립투사 탄압 전문부서인 형사고등계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유승훈은 형사고등계 순사부장으로 활동하며 독립투사 탄압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게 됩니다. 국내 독립단체에서 활동 중인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그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신문을 받다 사망한 독립투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악행들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우수형사로 지정되기까지 했죠.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유승훈은 35살에 폐결핵으로 은퇴했고,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은퇴 며칠 후 김두한에게 끌려가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 종로경찰서 친일경찰로 역대급 악명을 떨쳤던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훈아. 1943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에서 방송, 출판물 등을 검열하는 일을 맡으며 친일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독립운동가 탄압 전문부서였던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훈아는 독립운동가들을 사찰하는 일을 전담하며 강력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때문에 고문왕 김덕기, 고문기 합한낙, 노덕술 등과 함께 최악의 친일 경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에서 여전히 경찰 업무를 맡았던 최훈아는 서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하다 과거 악랄했던 친일 활동으로 인해 결국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석방됩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서울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하게 철수하던 최훈아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악행에 대한 천벌을 받은 것인지 한강대교 폭파 사건에 휘말리면서 1950년에 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친일파들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됩니다.